바꾸는 마음수행의 프로그램에 보내주신 사연 함께 소개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되돌아보고 또 해결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09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부모님이 자꾸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왕이면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만나라고요. 당신 딸이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서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듣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실 저 점점점 하고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라서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일단 남자친구 있으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성인도 한참 성인이시잖아요. 다 잘 말씀드리셔야죠. 그리고 솔직하게 또 부모님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있고 외국인이라서 지금 말 못하니까 부모님께서 자꾸 결혼하라고 채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놓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좋든 싫든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지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하는 불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소중한 만남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것을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으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계의 상황이 부처님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만큼의 잘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드리셔야 됩니다. 부모님 생각 바꾸어 주셔야죠. 여러분 결혼 준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인이냐. 성인이죠. 이제 질문 보내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또는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배우자의 많은 부분을 내가 수용해서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모님께 어필을 하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부모님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따님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게 좀 더디거나 혹은 또 완강하게 거부하실 수 있죠. 부모님의 요구에 내가 따라갈 수 없으면 우선은 무조건 죄송하다라는 마음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요청에 부모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견지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부모님과 반하는 그런 의견들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부모님을 설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정한 시간이 되면 부모님 변하실 거니까 그때까지는 죄송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계속해서 진실된 정성의 상태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방법 별것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잘 들어주시고요. 하라고 하면은 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 같으면 죄송하다라고 숙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언젠가는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고치려고 하지 마셔요. 부모님을 내 생각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되 못하는 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셔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잘 가꾸는 요령이기도 해요.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시고 할 수 없는 건 죄송하다고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넓게 보면 이것이 수행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제가 보기엔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절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요. 결국은
자식의 의견에 부모님이 따라오시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조금 속상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견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5509 불자님, 지금 사귀고 계신 남친 외국인이라도 부모님께 꼭 소개시켜 드리시고요. 좋은 면, 잘 사는 모습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30대 중반이시니까요. 너무 늦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3595 불자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사후세계가 진짜로 있나요? 이러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 현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잘 사는 방법 중에 이게 정말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사시면요, 내일은 아마도 잘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 왔습니다. 금생, 지금 삶을 받고 있는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의 삶을 잘 살면 사후세계는 궁금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삶을 좀 가꾸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조금 번잡한 생각입니다. 조금은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방아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놓아버려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사후세계에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의 내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사후세계보다는 지금의 삶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후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잘 살면 사후세계는 지금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후세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후세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결국은 연속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95 불자님, 사후세계에 대한 사연에 제가 극락세계는 막 꽃이 피고 지옥세계는 불타고 이런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사후세계에도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삶의 모습에 충실하시고 지금 삶을 잘 가꾸어 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 사연에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나 02 불자님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그 간극을 채워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하나의 사연에 담겨져 있네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아마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또 하나는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그 차이점,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돈은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사회가 뭐 부동산 문제 또 대박, 일확천금 이런 그 가치관들이 너무 이제 앞서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는 그 무엇도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요행을 바라든가 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복권이라든가 또 무슨 투자를 통해서 대박을 얻든가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얻는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할 줄 알지, 그 요행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얻어지는 그런 재화의 소중함, 그런 가치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진심을 가지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요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행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의 발탁이 되거나 또는 아주 천금 같은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이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 하나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고통스럽다고 하셨는데, 왜 돈이 필요하죠? 그것도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경우가 오로지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것이 가치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 잘 못 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목표는 원대하고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그 목표의 쓰임을 미리 결론을 내버리고 나면 100%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많으면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생기면 그 생긴 만큼 바로바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재미, 보람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아지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의미 있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공부하셔야 돼요. 수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과 정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무릅쓰고 또 연구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고 있는 바가 많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무릅쓰고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과 현실이 좁혀집니다. 이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현실이 이상을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줄어드는 경우니까 열심히 연구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프로그램의 사연과 더불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두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8 불자님께서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셨네요. 내가 좋다 싫다 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형상이든 일어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는 내용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314 불자님께서요. 스님의 말씀이 저에겐 최고의 에어컨입니다. 남전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철 물론 이제 계절이 다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더울 때 저의 말씀이 에어컨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하는 제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 문자라는 건 본인도 위로받고 또 상대방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9314 불자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송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사실은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불자님들 덕분에 이 방송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 동참으로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연과 좋은 문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덥던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계절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공부하고 많이 다니시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가꾸는 그런 수행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